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5일 목요일 오후 8시 39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지수도 있고 하락한 지수도 있어요. 좀 자세한 내용을 보시자면은 빅테크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들은 초록색, 그냥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분위기가 이제 보면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죠? 하지만 전 어젯밤에 이런 마감을 일단 안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 수 더 많고 하지만 이거를 일단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저는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를 S&P 500 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기술주가 아닌 다양한 업종, 다양한 종목들이 좀 골고루 섞여 있어서 그런 건데 이 S&P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동시에 변동성 지수까지 좀 크게 치솟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젯밤의 마감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마감을 한 것을 보고 미국 증시 이제는 조금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단순히 이런 차트만 보면은 이 지수의 차트만 보면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딱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S&P 500 지수 차트 보고 계신데 지수 차트는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고 5일선을 이제 한 번 깼을 뿐이에요. 오늘 밤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 대응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지수 차트로 보면은 문제 없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그래요. 나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특별히 우려할 만한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은 조금씩 좀 높아가고 있고요. 5일선 한 번 정도 깼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빠지면 매수 대응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험할 건 없어요. 다만 신고가 랠리 중인 S&P 지수와 달리 나스닥은 어떻게 됐죠? 나스닥은 이 자리 25,750이란 자리가 여기에 중요한 고점 자리인데 이 자리를 계속해서 잘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신경 쓰이는 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당장 이런 걸 보고 특별히 걱정할 건 없다라고 봐요. 저점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서 일단은 뭐 나스닥 지수도 이게 하나가 좀 걸릴 뿐이지 특별히 뭐 위험 신호 이런 건 없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러셀 지수 이런 거는 어젯밤에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수의 상황은 이렇게 일단 건전해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겁니다. 변동성이 어젯밤에 21선을 돌파한 척 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어제 저녁 이 미국 증시 마감이 중요하다라고 한 게 이렇게 튀어오른 변동성을 이거를 빨리 눌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젯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일단 보시면 변동성이 어젯밤 21선을 돌파한 작 했습니다. 어젯밤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가 이 변동성을 추종하는 이 ETF 같은 경우는 10% 정도 하락하면은 마디 가격이 나오고 그런다라 말씀드렸는데 30에서부터 한 10% 정도 하락을 한 자리 27에서부터 또다시 한 마디를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 25까지밖에 안 갔단 말이죠. 10%가 아마 조금 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얼마 안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단기 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튀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단기 바닥이 만들어졌고 얘가 장차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를 쉽게 돌파 한착할 수 있다는 이런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치솟는다라는 건 뭐죠? 변동성이 치솟는다라는 거는 미국 증시가 좀 한번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젯밤에 얘가 돌파 한착을 해서 지금 조금 좀 상황이 좀 불안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좀 다시 떨어지고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초단기적인 입장 요만큼만 봤을 때는 지금은 일단 이 변동성은 단기 바닥을 만들고 튀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정석이 돼 버렸습니다. 물론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뭐 완전 건전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근데 최근에 요만큼만 보면은 이런 거는 일단 매수 대응이 적합한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얘가 이제 위쪽으로 본격적으로 튀어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밤에 변동성을 다시 훅훅 눌러주면서 5일선도 깨버리고 이렇다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변동성이 여기 부근 25점 한 8 정도 이쪽 부근에서 어떤 지지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석적인 쌍바닥은 아닙니다만은 이 쌍바닥 비스무리한 모양이 됐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지켰으니까 쌍바닥을 만들었다라고 일단 뭐 어설프게나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자리를 깨고 여기 있는 이 전저점, 이 직전 저점 이런 자리를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는 이제 변동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다소 불안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훅훅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훅훅 튀어오른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미국 증시가 한번 강하게 훅훅 빠질 수 있다라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보다 진한 파란색을 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열렸다라는 거라서 일단 좀 경계는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미국 증시 본장 개장한 게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S&P 지수가 뭐 0.3%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0.8% 가까이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올라봐야 사실 아직까지 5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분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변동성이 워낙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요렇게 강하게 훅 올라간다고 한들 이제 어떤 이런 지난번 직전 고점들을 의식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는 거죠. 다음 확실히 벌써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죠? 어젯밤 미국 증시 1% 빠지고 현재 또 0.8% 상승하고, 근데 0.8% 올라봐야 모자라다는 거죠. 어젯밤 하락한 걸 다 되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이제는 미국 증시가 다소 좀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한 파란색을 볼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경계가 필요합니다. 눌림시 매수가 여전히 정석적인 대응이나 예전과 달리 다소 보수적인 매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동안 분위기 좋았을 때는 그냥 뭐 적당히 빠졌을 때 매수하면은 뭐 무조건 먹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를 보고 계신데 나스닥 지수가 여기를 지금 못 넘고 빠진 거죠. 이런 자리를 돌파한 척할 때 따라서 매수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다소 좀 보수적인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빠졌을 때 막 빠지고 있을 때 막 예전에 매수를 했다라면은 먹을 수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그런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확실히 강한 힘이 등장했을 때, 이런 전고점 자리를 훅 넘어가는 그런 강한 매수세가 등장했을 때 따라가는 뭐 그런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다소 좀 보수적인 그런 대응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이 언제든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경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가 훅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쯤, 근데 아무튼 미국 증시가 지금 약한 거지 한국이 약한 건 또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 자체적으로 그냥 신고가,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인 신고가 랠리를 매우 강하게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웬만큼 악재를 갖고 강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면은 당장은 뭐 미국 증시가 흔들린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훅훅 흔들리고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가 빠짐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하락 출발을 한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매수 대응이 오히려 정석인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다만 근데 코스닥은 지금 찔찔찔찔찔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약하기 때문에 이미 울고 싶단 말이죠. 근데 미국 증시가 밤에 하락 마감을 해버리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은 약간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타격을요. 그런 점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여튼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가 그래서 안 좋았다,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는 뭐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죠?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그리고 금융주들의 좀 부진한 실적,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전반적인 어떤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 자체는 지금 특별히 아직까지는 흠집이 간 게 없죠. 문제는 없고요. 일단은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걔네가 대장이죠, 그죠? 대장이 직접 타격을 받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은 이란의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금융주들이 뭐 실적 때문에 조금 흔들린다든가 하는 거는 사실 시장의 상승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일단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진행 중이니까 눌림시 매수 대응에 맞긴 맞는데 좀 높아진 변동성을 고려해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평상시보다는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작정 좋다가 아니고 미국 증시 아침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아침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날입니다. 이제 어젯밤부터요. 다 말씀드렸고요. 30년물 채권은 그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뭐 그런 비스무리한 이슈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불안한 영역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바닥 테스트를 하던 그런 영역은 끝났고 중요한 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매수의 힘이 좀 강해진 영역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는 거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봤더니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은 지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게 됐어요. 아무튼 다행인 거는 얘가 이 더 이상 바닥 테스트, 이 자리 바닥 테스트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생각은 일단은 접어버리게 그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얘가 아래쪽으로 훅 빠질 때 주식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가 아래쪽으로 훅 빠질 때 주식시장에 그죠 고금리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위험은 일단 다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는 좋게 보시면 되겠죠. 뭐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금값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뭐 국제유가도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으나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라 이것도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뭐 재미있는 투자처는 일단 뭐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리값 신고가 랠리 중입니다. 한 번쯤 이렇게 빠질 수 있지만 매수 대응이 정석입니다. 변동성이 좀 크긴 크죠. 아무튼 이렇게 빠질 수 있지만 매수 대응이 정석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하여튼 아직까지 지수의 측면에서 보면은 뭐 매수 대응이 맞습니다. 지수의 측면에서만 보면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요. 반도체 지수 잘 올라가고 있어서 매수 대응이 맞고요. 하여튼 뭐 바이오 같은 것도 어젯밤 순환매 돌면서 어젯밤은 반도체가 좀 약했죠. 그 자리를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테크 보시면 ETF 보시면 강하게 올랐죠.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죠 변동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안정되기 전까지는 깜짝 급락 같은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내용 보시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정도면 아직까지 쉬어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좀 쉬어가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잠깐 좀 내용을 좀 보시자면은 삼성전자 어디를 넘어가기 전까지 쉬어가는 거로 보시면 되냐면은 이 자리입니다. 이날의 시가 1월 7일 수요일 시가가 14만 3,500원입니다. 오늘 14만 3,900원이니까 이 자리를 넘긴 넘어갔는데 사실 지금 이 삼성전자의 이 엄청난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이런 걸 일단 턱걸이 한 착으로 봐서 일단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으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일단 이렇게 답답한 기간 조정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2점 몇 프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거는 아직까지 지난 저점 대비 50% 상승한 거에서 쉬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일도 이 자리를 돌파한 착해서 잘 올라가면 그러면 더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매수를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내일 이 저항을 돌파한 착해서 2위로 올라가면은 뭐죠? 그럼 이제 더 달리겠다라는 신호로 생각하셔서 삼성전자를 다시 뭐 좋게 보시면 되겠지만은 어쨌든 아직 이 자리를 완전히 돌파한 착했다라 보긴 어려우니까 내일까지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여전히 쉬어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에서 쉬어가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쉬어가고 있다. 대형 반도체가 한국 증시에 쉬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의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일단 계속해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빨간불이 여기저기로 피어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코스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가 계속해서 강하니까 코스닥은 다소 좀 힘이 좀 없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오늘 뭐 그럭저럭 괜찮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힘이 좀 모자랍니다. 이 빨간불이 좀 약하죠.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이 움직였는데 빨간불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아직 코스닥은 조금 약한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겠죠. 코스닥은 아직도 이렇게 찔찔찔찔찔 여기서부터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바닥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0.9% 올랐지만은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1625라는 자리를 돌파한 작 해야지 이제 더 신고가 랠리를 하는 건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이런 흐름은 비교적 양호하긴 해요.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거긴 합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환율은 어제 그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어떤 발언을 하면서 훅 떨어졌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오늘 다시 좀 양봉으로 낙폭을 회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 대응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1475원에 대한 어떤 저항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돼요. 어쨌든 이 지난번에 정부에서 개입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놨던 그 자리에서 한번 하락한 거는 일단은 이 환율 안정의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환율 안정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1475원에 대한 이 추가 돌파 시도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상방으로 좀 열려는 있으나 말씀드렸죠. 이 자리 정부가 마음먹고 개입했던 지난번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리 돌파 한착 할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일단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근데 이 확실히 확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난번 빠졌던 그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결국은 그죠? 고점의 높이가 별로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을 아무리 희망적으로 봐줘도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박스권밖에 못 봐줄 겁니다. 어쨌든 환율이 원화가 계속해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원화 약세가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도요. 1475원에 대한 이 저항 테스트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진행 중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불안불안한 그런 구간입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그죠? 그 반도체가 여전히 쉬어가고 있다라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방산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다른 업종들이 움직였죠. 한국 증시도 건전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 조금만 보고 마칠 건데 일본 증시 긍정적입니다. 그죠? 잘 올라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금 이제 회복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진행 중인데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조정이 좀 더 깊어지겠다라는 이야기는 구리값도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한데 일단 구리값은 굉장히 튼튼하긴 합니다. 구리값도 뭐 그래서 오늘 현재 뭐 조금 빠지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일단 구리값 자체는 튼튼하다. 중국 증시는 여기서 조정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근데 깊어져 봐야 매수 대응이 정석이죠. 유럽 증시 드디어 조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매수 대응이 정석적이죠. 특별히 이상한 거는 없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달릴 생각이 있으면 오늘 바로 밤에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하긴 할 텐데 오늘도 이렇게 약하게 마감을 한다면 조정이 좀 더 깊어지겠다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죠. 뭐 다 본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드디어 이제 슬슬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상승 중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머리를 드는 걸 보면은 투자 심리나 유동성 이런 측면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서 글쎄요. 하여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보면은 또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비트코인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착해서 이제서야 바닥 따지기를 끝내고 좀 올라갈 거다라는 의지를 이제서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 빨리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내려와야 좀 안심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미국 증시가 깜짝 급락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그거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율 그죠? 1475원 저항 테스트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런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